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등 무차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창원은 우리 주변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발생한 범죄의 실태와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경남에서 일어난 유사 범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형관 기자가 판결문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지난 17일 출근 중이던 3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피해자 최윤종.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2015년 10월 무악산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간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정모 씨. 두 사건 모두 한낮에 성폭행을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방범시설이 부족한 도심 야산 등산로가 범행 장소가 된 것입니다. KBS가 최근 5년 동안 경남의 공원이나 야산, 등산로 등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의 1심 판결문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 55건 가운데 32건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공연 음란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 전체 6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피해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은 범인과 일면식이 없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시간대 벌어진 사건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서 홀로 다니는 여성은 언제든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그 범행 대상자만 특정되지 않을 뿐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홀로 다니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주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등산로 범죄로부터 여성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등산로 범죄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대책이 미흡하다는 어떤 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피해자에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할 것인데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등산로 범죄, 잔인한 참극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도 무차별 강력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범죄 예방 치안 실태는 어떨까요? KBS 취재진이 창원 도심의 공원이나 둘레길 CCTV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체 절반 이상의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지 기자입니다. 비음산을 끼고 있는 창원 성산구의 한 도심 공원입니다. 공원 일부인 체육공원 산책로부터 등산로 입구까지 CCTV를 한 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축구장 75개 크기와 맞먹는 53만 3천여 제곱미터 공원 전체 면적에 설치된 CCTV는 9대가 전부. 하지만 체육공원 내부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CCTV 카메라가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전봇대 안에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년 전 홀로 등산길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살해됐던 무악산. 사건이 일어났던 등산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산 정상에서부터 등산로를 따라 2km 정도를 내려와 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8년 정도가 지났지만 CCTV 등 방범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자 혼자는 못 올라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이제 손을 가지겠나 혹시 손에 뭐 들고 있지 않나. 창원 도심공원과 둘레길 470여 곳 가운데 CCTV가 한 대도 없는 곳은 260여 곳,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설치 대수 또한 시설 면적과 관계없이 한 자릿수 안팎에 불과하고 주로 입구나 주차장에 있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심공원 등산로나 산책로 상당수가 여전히 범죄에 취약한 겁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CCTV 그 중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치단체는 CCTV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산을 끼고 있거나 면적이 넓어 배선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등산로 있는 데는 그 전기라든가 통신, 설치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리고 설치 위에도 나뭇잎이 가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이후 서울시는 공원과 등산로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전수조사해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경상남도는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늘리고 그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두 눈으로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후 검사에다 무한정 검사를 늘릴 수도 없어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국내 마른 멸치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경남 통영의 위판장. 연간 11,000여 톤을 위판합니다. 소비자들이 수협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마음대로 셀렉트를 하셔가지고 그 샘플을 수사하는 기술원에 담당하시는 검사원들 드리면 층층이 쌓인 멸치 상자에서 검사 대상을 직접 고릅니다. 이렇게 수거된 시료는 이곳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경남수산안전기술원으로 옮겨져 방사능 검사가 진행됩니다. 마른 멸치를 갈아 전용 용기에 담은 뒤 감마 핵종 분석기에 넣고 방사능 함유 지표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를 측정합니다. 이날 채취한 모든 시료에서 세슘과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잘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참관하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수산물에 대한 근심 없이 이렇게 이제 안심하고. 전국 자치단체마다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감마 핵종 분석기에 결과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40분. 시료 채취와 이송, 전처리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해당 수협은 경매가 끝난 뒤에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대당 3억 원이 넘는 장비 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검사 한계는 1000건 수준입니다. 삼중수소를 분석할 전용 장비로 올해 연말에야 도입됩니다. 삼중수소 검사를 위해서 저희 도수산안전기술원에 11월 달까지 삼중수소 검사 장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사후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위판장 43곳에서 유통 전 신속 검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인력과 검사 장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재능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현장을 영상으로 담는 나눔 2분 순서입니다. 관광 통역 자격증을 따려는 외국인에게 역사 교육을, 공부하려는 어르신들에게 인문학을 전하는 봉사자들을 만나봅니다. 변성준 촬영 기자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정령신앙이라고 하는데 수로왕은 이제 김해의 금관가야. 이 김해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관광통역 안내 시험은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 역사 너무 좋아해서 베트남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그 한국 역사와 한국 문화를 잘 소개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한번 삶도 살면서 제가 새로운 삶을 꾸려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제가 더 재밌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골목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학교로 와서 보니 시를 쓰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가물가물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렇게 쓰셨어요. 그죠? 정말로 생각 안 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쓰신 이게 바로 시가 된 겁니다. 세상 살다 어머님들 삶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좀 시로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우리 지역에서도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흙은 무엇을 심어도 다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속 같아요. 한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니까 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앞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게 아주 마음이 막 생쾌하고 즐겁고 막 행복합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어떤 가치나 어떤 활동 이런 거에 더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선한 영향력들이 확대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재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우리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서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하동과 산청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5도, 창녕이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8도, 밀양이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4도, 거창이 2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8도, 합천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최근 72일 동안 여름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한 결과 1,7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면허 취소 처분이 1,100여 건, 면허 정지 500여 건, 측정 건부는 70여 건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을 행락철인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축제장이나 관광지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지역 180여 개 수출업체를 조사한 결과 수출 물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다소 악화돼 장기적인 수출 전망을 나타내는 거래 문의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다소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입 환경 부분에서는 환율 변동과 부품, 자재 공급망, 물류 부진이 상당히 악화했고 대금 회수와 기술, 환경 규제 등은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될 내년 정부 예산안에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 9조 2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7% 는 것으로 진해신항과 남부 내륙철도 등 국가 시행사업 1조 3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신항만 비즈니스 센터 건립과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 제조업 인공지능 융합 기반 조성 등도 들어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